평택강을 따라가다 보면 서해와 맞닿은 평택호에서 이집트 피라미드 형상의 건물 하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이색적인 구조물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평택강을 따라 그 비밀을 찾아 떠나봅니다. 서울역입니다. 눈에 띄는 강렬한 붉은색의 기차, 바로 ITX 마음입니다. 아침 8시 49분, 이 기차는 정시에 서울역을 출발해요. 도착지는 평택, 예상 소요 시간은 약 50분입니다. 기차 차창 밖으로 보이는 창밖 풍경이 참 좋습니다. 이동 중에도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차 여행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평택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혁수입니다. 제 뒤에 AK 플라자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평택역입니다. 오늘은 여행 에세이 불량주부 명량제주 600일을 쓰신 김보리 작가님과 평택을 함께 여행하려고 합니다. 여행 작가님께서 서울에서 평택까지 기차로 오신다고 해서 평택역에서 9시 4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택역은 기차와 전철이 함께 정차하고요. 승차는 플랫폼만 다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동차로 첫 번째 여행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드라이브 하기에 좋은 길이고요. 평택역에서 첫 번째 여행지까지는 12km, 자동차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로수로 벚꽃이 심겨져 있는데요. 지금 늦은 벚꽃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제방 보이시죠? 제방 뒤로 평택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논이 보이고 있는데 이 논에서 평택 슈퍼오닝 쌀이 재배됩니다. 평택 슈퍼오닝은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란 뜻입니다. 강물에 담긴 평택의 꿈과 희망, 평택강이라고 하는 글씨가 인상적이고요. 바로 뒤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저 강이 평택강입니다. 이 안내판 바로 옆에 두 바퀴의 행복 2호점이 있습니다. 두 바퀴의 행복은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소입니다. 1호점은 평택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세교동에 있고 여기는 2호점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두 바퀴의 행복 2호점을 출발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도로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평택강을 바라보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4km 정도 이동하면 특별한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그곳을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자전거 대여 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요. 주말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시간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내내 진행 방향 왼편으로 펼쳐지는 평택강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잔잔하게 반짝이는 물결, 그 위를 따라 춤추듯 흐르는 바람이 땀을 식혀주며 기분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천천히 평택강을 따라 달리다 보면 뭔가 마음이 자연스럽게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전거를 타고 있을 뿐인데 어느새 기분은 유쾌, 상쾌, 통쾌해지네요. 혹시 자전거 타실 수 있으면 따뜻한 봄날에 평택강으로 자전거 여행 오십시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자전거로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동했습니다. 앞에 저희 첫 번째 목적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GPS 앱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작점에서 4.4km 이동했고요. 제 뒤에 제 위치 번호가 있는데 저는 지금 평택강 북자전거길 1090에 있습니다. 제가 가려는 아르카북스는 이곳에서 자전거길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아르카북스를 방문했다가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서 신복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카북스는 평택호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잔잔한 바람과 나무 소리만 들리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작은 북카페처럼 보이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책 한 권에 마음을 담고 창밖 풍경에 위로를 얻는
진짜 쉼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여행 왔을 때 제주도 여행 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친근한 느낌도 들고 예전에 왔던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편안한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이 주는 약간 좀 편안함? 응. 하고, 여기 내 공간에 들어와서 나만의 공간을 위한 그 책 읽기에는 편안한 공간이다. 지붕이 이렇게 트여 있다 보니까, 빛 속에서 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읽는 그런 느낌? 내가 주인공이라는 느낌?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책방 이름이 아르카북스잖아요. 네. 살펴보니 방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방주가 이제 이태리어로는 아르카, 피난처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사실 네. 이제 노아의 방주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도시 생활에서 억압적인 생활, 또 경쟁, 스트레스 이런 걸 좀 벗어나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 요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아르카라는 이름을 네. 좀 골랐죠. 네, 네. 네. 저 작가님 대표님께서 한 가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이게 뭐 내용은 많진 않지만 좀 철학적인 사유를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좀 거의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살잖아요. 네, 도시에 살면서 모든 게 다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능력들이 많이 좀 퇴화. 퇴화되거나 네, 망각된 게 많이 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도구로서 인간이기도 하고 사회적 인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조금씩 끄집어냈을 때 그 성취감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문명이 만들어낸 우리의 모습을 좀 네. 벗어내고자 하는 아, 네, 네, 네. 그런 책이거든요. 제목은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네. 근데 이거 제목만 봐도 딱 어떤 의도인지도 알 것 같고 네. 또 설명을 잘해주셔서 엄청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감사합니다. 문명과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오히려 퇴화되는 모순적인 현상. 네. 평택 신복사 간판 보셨죠? 저는 지금 아르카북스에서 신복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르막이 조금 있어서 자전거를 더 열심히 밟고 있고요. 드디어 신복사에 도착했습니다. 아르카북스에서 신복사까지는 1km입니다. 2층 누각인 향수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연꽃 향이 가득한 바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규모 있는 산사를 가면 마지막 관문이 해탈문, 부리문이잖아요. 향수회가 부리문, 해탈문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내에 들어서면 3층 석탑이 보이는데요. 정교한 3층 석탑은 아쉽게도 부분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훼손되지 않았으면 보물로 지정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석탑입니다. 중심법당인 대적광전에는 우리나라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석조 비로전합을 자상입니다. 설화에 의하면 이곳에 모셔진 석조 비로전합을은 고려시대 파주 몽산포에 살던 촌노인이라는 어부가 던진 그물에 걸려 바다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대적광전 뒤쪽에는 삼성각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아담하면서도 고즈넉한 신복사와 주위의 산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모두 마쳤고요. 두 바퀴 행복 2호점에서 14km, 자동차로 18분을 이동했습니다. 이곳에는 한눈에 봐도 시선을 사로잡는 유리 피라미드 건물이 있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디이고 이 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도착한 곳은 평택호 관광단지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건물은 바로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 평택호 예술관입니다. 평택호 예술관 1층은 전시실로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박경옥 작가님의 전시가 한창이었는데 마침 작가님께서 현장에 계셔서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니 작품 하나하나가 더욱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평택호 예술관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특이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선을 닮은 하얀색 건물은
한국 소리터 야외 공연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땅의 소리 동요, 물의 소리 어로요, 하늘의 소리 장례요인 평택민요를 공연하게 되는데요. 공연 일정은 지금 보시는 플래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야외 공연장 옆으로는 어울림 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낯선 인물의 동상을 만났는데요. 바로 지영이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동상 뒤편 건물에 문화해설사 선생님이 계셔서 지영이 선생님에 대해 직접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택시 문화관광 해설사 최행식입니다. 이 지영희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이런 장단 아시죠? 딴 따단 딴딴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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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단 따단 딴 따단 따단 아주 익숙한 음악이죠. 익숙하죠. 익숙해요. 이 음악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우리 민속 음악을 대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현대화시키고 세계화시킨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얼만큼 노력하냐면 악기를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명인 수준으로 터득을 하셨어요. 선생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 대평소도 있고 해금도 있고 특히 이제 피리 시나위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52호로 지정됐거든요. 시나위라는 게 정확히 그 무속 음악을 시나위라고. 요즘은 뭐 비보이들이 배틀을 하잖아요. 네네네. 피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마음대로 이제 자유자재로 불 수 있는 즉흥 연주하고 즉흥 연주예요. 어떤 그 정악과 반대되는 그런 예. 개념이네.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고 상쾌하고 분위기 맞춰서 하는 거니까 아주 능숙하지 않으면 연주하기가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그런 그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영이 국악관 2층에는 음악 도서관이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하고 비슷한데요. 음악 관련된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LP 음반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LP 음반을 직접 레코드 플레이어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LP 음반을 레코드 플레이어 위에 올리고 전원을 켜면 LP 음반을 들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용법을 잘 모르시면 이곳에 계시는 선생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요즘 K-팝과 K-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지영이 국악관을 둘러보면서 100년 전 지영이 같은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즘에 K-팝 문화와 K-팝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한복 입고 인생 한 컷, 해금 1일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평택에 오시면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